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16일 지금 저녁 시간인데요. 맛있게 저녁 드시고 또 시간 되시면 제 방송을 잘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긴급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졌냐 했는데요. 추미애가 현재 본인 인사 문제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돌아올 혜택 윤석열 쫓아낸답시고 난리를 1년 내내 쳤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본인이 죽음의 무덤 속으로 파들어간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이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있었는데요. 추미애도 아마 제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 있다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 살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금 입장문을 하나 내놨어요. 추미애가 내놓은 입장문 사실상 논평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문 자체가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논평 얻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인데 떠날 때까지 불법적 입장문만 내놓고 있다. 입장문 자체가요. 이게 그래도 명색이 잘 아시다시피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이 법무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무장관이 법을 전공으로 한 사람인지 저같이 이 법에 문외한인 사람도 뉴스만 보고 말이죠. 신문 기사만 정신차려 읽어보면 아 여기까지는 이게 합법인 것 같고 여기까지는 불법인 것 같구나. 다 짐작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법시험까지 합격하고 판사도 몇 년간 하고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하고 법무장관을 지금 1년 이제 넘었네요. 1월 2일 지났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 쪽에서 오히려 난리가 났어요. 이런 억지 주장도 이건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긴급히 방송을 하니까 저도 참 화가 나고 그렇다고 또 방송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방송 안 하면 마치 추미애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조목조목 제가 비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제 우선 그래요. 이 핵심을 보면 추미애가 얘기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핵심은 바로 뭐냐면 절차적으로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언론과 이 방송에서 또 다양한 유튜브에서 계속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거 출입국 금지 조치 제 방송에서도 강조한 게 뭡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증거도 그렇잖아요.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은 증거 수집. 그 수집된 증거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기소, 공소. 이거 법원에서 인정 안 하고 전부 다 무죄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 세계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원칙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대한민국도 그거 다 배워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최근 사례를 제가 하나 들을게요. 지금 채널A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채널A 기자 구속돼 있잖아요. 그 기자가 구속돼 있는데 그 기자가 쓰던 노트북, 그 다음에 핸드폰, 이 긴급 이 판결에서 뭐라고 판결했어요? 그거 불법으로 수집한 것이다. 왜? 이동재 기자한테 직접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채널A 다른 기자한테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 장소도 이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호텔에 가서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된 거잖아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려주라고 해서 이 법원에서 판결하니까 결국 돌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요즘 그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다 상실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거 가지고 다 가처분 딱 신청하니까 법원에서도 이제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 그것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다 인용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루어진 중대한 사건들, 즉 추미애식 법률 판단에 의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권을 발동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수사까지 하고 감찰까지 한 거. 이것이 전부 불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찰위원회에서도 이건 불법적인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딱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정직 2개월 한 거, 그것도 지금 상당 부분이 이 행정법원에서 이 윤석열 총장의 주장, 그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오직해야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 대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칭찬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뭐냐. 이 추미애가 2개월짜리 정직 처분하려고 징계위원회 딱 소집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에 무대 뒤에 숨어갖고 추미애를 배후에서 조종만 하고 있었지 얼굴 하나 입 하나 빵긋 안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마디 했잖아요. 그거는 잘했어요. 지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차적 정당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딱 갖추어서 징계를 하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아니 대통령까지도 절차적 정당성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추미애가 얼마나 열받으면 이거 대통령 다 쳐받는 얘기예요. 치받는 얘기예요. 추미애가 지금 얼마나 열받으면 적당히 열받으면 말을 막 해대잖아요.
페북에다가도 얘기하고 뭐 법무부 문자도 발송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번에는 하도 기가 막히게 워낙 당해가지고 지금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뭐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똑같잖아요. 국민 눈높이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면 이건 법률가를 볼 때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열받으니까 대통령 치받는 지금 입장문을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절차적 정당성.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김학의 출국 금지시킨 거. 이거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란이 아예 없어야 되잖아요. 법의 심판을 받으러 가면 논란이 조금 있으면 다 의심이 가고 의심이 가면 불법으로 해서 전부 다가 불법 처분해서 범죄에 대한 이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 거에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 아예 논란이 하나도 없다가 아니에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 뭐에 비춰볼 때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미칠 수 없는이라는 부분이 추미애식 해석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거치라고 헌 대로 징계를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 것도 이 출국 금지조차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는 적법성과 상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 본질적 논란이 이번 출금 사태예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가 오늘 발표한 이 내용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또 한술 더 떠요. 장관이 직권으로라도 출금을 안 했다면, 직권으로라도 출국 금지를 안 했다면 그것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는요,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뭐냐? 동부구치소 사건 생각나죠? 시청자 여러분. 동부구치소 상황은 방치해가지고 방기했어요.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잖아요. 해야 할 것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김학의 차관 출금 조치시킨 거. 물론 이때는 이 추미애가 장관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박상기가 장관할 때 얘기지만 지금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추미애가 나온 입장문 아니에요. 왜? 법무부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으니까 장관 입장문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지금 또 말이 안 되는 지금 입장문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추미애가 여러 가지 지금 고발되어 있는데요. 이번 출금 조치의 정당성, 합법성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1차 입장문이 나왔고 오늘 나온 게 2차 입장문이잖아요. 1차 입장문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담당 이기원 검사가 제대로 그런 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의 장이 출국금지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출국금지는 인권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검사가 일개 검사가 그냥 마음대로 딱딱딱딱 해서 출금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장해야 돼요.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했으면 동부지검장이 했어야 되는데 동부지검장이 결정하고 있는 난에 대자 딱 붙여놓고 이기원이가 사인한 거예요. 마치 동부지검장이 승인한 것처럼. 동부지검장 몰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억지 가짜 문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기원이고 그런 가짜 문서 사건 번호도 중앙지검에서 이미 무혐의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 번호를 갖다 기재해놓고 동부지검 사건은 아예 그 이성윤이까지 동원해가지고 슬쩍 제대로 된 문서 번호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 내사 번호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생성해서. 이런 문서인데 이게 절차적 하자가 어떻게 부차적인 하자가 될 수가 있느냐. 본질적인 하자인 거예요. 본질적인 하자. 시청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가 내놓은 이런 이 입장문 굉장히 지금 비판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럼 추미애가 얘기할 때 왜 법무장관이 충분히 직권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느냐. 4조 2항 과정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출국 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앞에 이런 문구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란 문구가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국 금지가 남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용될 수가 있어요. 바로 직권 남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국이 만든 검찰개혁위원회, 이 위원회에서 내내 추미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검찰개혁위원회 김남전 민변 변호사 사법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 검찰 법무개혁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이때 2019년도 6월 8일 날 이 조항을 개정해야 되겠다. 4조 2항. 너무 폭넓은 출금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인권 침해 요소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바꿔라. 어떻게 바꾸느냐? 반드시 피의자야만 돼요. 피의자. 피내사자도 안 돼. 참고인도 안 돼요. 반드시 피의자인 경우에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요렇게 개정안을 권고 개정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이 조항이 바로 출입국 금지법 이 관련 법 4조 2항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많다는 조항을 이유로 해서 정당하게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 참 정신이 없어도 한참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갈다 댈 게 아무리 없어도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문건이 추미애라고 이름은 딱 써있지 않아요.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이것도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법무부에서 나온 문서는 이름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추미애가 나온 문서 아닙니까? 그러면 추미애가 지금 사표 수립 안 됐는데 직무 수행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직무 방기한 거죠. 직무 유기한 거예요. 그러면 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고발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야죠. 지난번에 동부지검에서 말이죠. 추미애 아들 얘기할 때 동부지검장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동부지검 검사 이름도 안 들어갔어요? 이것도 정체불명의 문서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나중에 법적 책임이 커질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예 다 이름 빼버려요. 이게 바로 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위직들의 한심한 작태예요. 이번에도 추미애 이름이 분명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변 이름이 들어갔느냐? 대변인 누구를 대변해? 장관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대변인이 임의로 이렇게 엄청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 임의로 대변인이 문자 발송 아니면 보도문을 만들 수 있어요? 입장문을? 아니잖아요. 이것도 추미애식 해석이다. 아들에 이어서. 정체불명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거는 아마도 이용구 차관이 누굽니까? 이 판사 출신으로 돼 있잖아요. 민변 변호사. 이용구 차관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법 쪽에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출국 금지 조치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불법이다. 이런 지금 논란. 이러한 보도에 관해서는 이 법리 오해와 그리고 사실 오인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 법무부 입장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라는 이 4글자씩 8자 글자는요. 통상적으로 검사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판사들이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법무부에 나가 있는 최고위 판사가 누구예요? 이용구예요. 이용구. 판사 출신이. 추미애야 판사라고 할 정도의 지금 실력이 있나요? 실력이 없으니까 전부 계속 3전 3패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고쳐라. 이거 문제가 많다.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 합법성을 주장하는 그야말로 장관이 직권으로 아무 때라도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추미애식 법 해석 그리고 추미애의 법률 지식의 한계가 또 한 번 나타냈다. 더군다나 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이 출국 금지서에 인용되어 있는 이 사건 번호들이 전부 가짜잖아요. 하나는 무혐의 처벌받은 중앙지검의 수사번호, 하나는 동부지검에서 제대로 부여받지 않고 임의로 써낸 문서번호. 이것이 다 문서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결격사유가 되죠. 더군다나 왜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요. 구체적인 이유는 보안상 적시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런 출국 금지서 있어요? 지금 인권 침해에 남용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 4조 2항을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기도 하지만 당시 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했는데 보안상 밝힐 수 없으니 출국 금지를 해달라.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유가 이유가 또 어느 언론 보도를 보면 어차피 그때 3월 22일 날 23일 날 0시 20분 발 비행기에 0시 8분에 도착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12분 남겨놓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19년도 3월 25일 날 이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가 올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출입 금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가 절차적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미애 논리를 받아줘요.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받아줘보자고요. 그러면 장관이 출국 금지를 하려면 비행기 타기 전에 출국 금지장에서 출국 금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게이트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게이트 앞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장소가 틀려서 불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 장소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출국 심사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출국 심사를 다 통과했어요. 다 비행기표 다 받고 여권에 도장 다 찍히고. 예. 이러니까 이것도 절차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문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 본질적 하자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도 이 말이 안 된다. 이 추미애의 오늘 입장문은 말이 안 되는 입장문으로 일관돼 있어서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고 징계하려고 정직시키려고 했던 절차적 하자와 같은 수준의 하자를 범하고 있다나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왜 이걸 발표했겠느냐? 지금 이게 이제 어차피 검찰의 지금 대법원 최종 판결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요거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검찰 수사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엉뚱한 해명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요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매우 정말 법치주의가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기가 막히게 추미애라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내놓는다. 그러면 박상기 법무장관이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당한데 왜 한마디를 못합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상기도 바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명색이 법대 교수 출신인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박상기도 한마디 해야죠. 공식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 만약에 장관이 직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법무사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법무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법무부 안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출국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도 출국 요청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마땅치 않다. 이 출국 요청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먼저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지금 이 고리가 이규원과 그 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지금 의혹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그래서 이 공익신고서에 보면 2019년도 3월 20일 날 점심을 먹고 피신고인인 이용구가 피신고자인 김용민한테, 그리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권고를 요청하라. 그러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출국금지 방안을 협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처음부터 했으면 이렇게 과거사위원회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요청을 받아갖고 장관한테 보고하는 형식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시 형식이 돼야 되잖아요. 지시 형식.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 보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해명이다. 예. 그런데 이러한 해명과 관련해가지고요, 이 김남국이가 또 헛바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가을 국정감사 때 김남국이가 여러 차례 헛바지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권에서 또 헛바지를 하고 있어요. 무슨 헛바지를 하고 있느냐? 그 당시 검찰총장이 문무일이에요. 문무일 총장이 왜 가만히 있느냐? 문무일 총장이 해결하라. 이거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글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페북에다가. 제목이 당시 책임자였던 문무일 전 총장의 답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모두 제대로 보고된 후 대검의 적법한 지휘를 받아서 긴급 출국 금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문무일 전 총장만 쑥 빼고 말단의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검사만을 꼭 집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과거 김학의 수사 책임자들을 공격해서 쫓아내겠다는 보복성 수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문무일 전 총장님께서 검찰의 선배로서 또 당시 책임자였던 검찰총장으로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긴급 출국 금지를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찍어내기로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참 얼빠지는 일입니다. 얼빠지는 일. 그러니까 수원지검에다 대고 이 검찰 수사 라인을 지금 줬는데 추미애가 지금 엉뚱하게 거기다가 수원지검 문무일 총장 불러다가 조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나 똑같아요. 이런 헛발질을 내세우고 있는 게 김남국이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뉴스입니다. 조민 조국 딸이죠. 지난번에 의사 관련 협회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시험 보지 못하게. 왜? 이미 가짜 서류를 댔다는 게 법원의 판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전부 내놨던 여러 스펙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격이, 시험 볼 자격이 없으니 필기 시험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했는데요. 이 신청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7, 8일 날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합격했습니다. 합격.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바들이 난리가 났어요. 축하한다, 장하다, 훌륭하다, 역시 부모님 닮았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 조국도 자기 페북에다가 악기 우쿨렐레, 저는 처음 듣는 악기예요. 사연악기라고 하는데 이 딸 합격과 관련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최종 합격. 고마워요. 축하, 지금 문바들 엄청 축하하니까 고마워요라고 하는 이 글을 페북에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하루 만에 이거를 비공개 처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의사협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 시험 무효가 되는 처분을 내리도록 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의사협회 이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 이 정도로 지금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꼭 제 방송 알람을 설정해 놓으셔서 빠르고 정확한 그리고 정론을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 많이 권유해 주십시오. 저는 그야말로 냉철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해석으로 여러분들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